네, 그러면 여기 30분의 1로 책장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책장을 1800으로 준해볼게요. 30분의 1인지 가끔 저도 40분의 1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800 하시고, 네, 그 다음 책상 높이는 750. 식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는 하부는 900, 물받이대는 100. 그 다음에 상부장은 2200만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550으로 300, 550으로 후드, 그리고 한 150 정도로 내려와서 여기 상부장 끝을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1800. 이렇게 하시면은 각각 찍은 거에서 가로선에 저는 이렇게 물받이대, 그 다음에 상부,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하부에 여기 보면 현관은 100 정도 다운 시킬 거고요. 걸레 바지도 한 100 정도로 좀 두껍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 냉장고도 하부 부분 좀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싱크대는 조금 더 150이라서 좀 두껍게,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상부도 눈금 요 항상 제가 그냥 그리고는 있는 것 같지만 요 스케일 감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상판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이나 5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는 책상하고 식탁이잖아요. 여기도 한 30mm 정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후드하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절을 좀 나누실 때는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중간으로 찾으시면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긴 서랍으로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한 3통짜리로. 그 다음에 네, 요즘 냉장고는 다양하니까 형태를, 네, 문손잡이 이런 건 그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몰딩 천장도에 그렸었던 몰딩 두께를 인면에도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45도. 몰딩은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5도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치수선도 이 인면에 대한 치수선은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 인면의 위치보다는 살짝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치수 길이는 이 왼쪽 편에 있는 천장도의 길이를 맞춰서 보기 좋게 한 그 정도를 준해서 작업을 한다, 항상.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오른편도 내가 작업했던 왼편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왼편에 대략의 느낌적으로 간격이 조금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치수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리게 되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요 간격은 10mm, 1대1로 10mm를 꼭 찍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 어디까지 뺄 거냐 라는 기준의 선을 하나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은 좀 띄워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천장도 이미 띄워져 있는 값이 있어요. 천장도.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천장도를 보시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스케일로 잰다라고 하면 얘는 꼭 쟀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10mm, 1대1로 10mm 치수선 뽑는 거.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도면명을 쓸 거잖아요. 네, 위치 잡아주시고 대충 가운데.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8mm 준하고 있죠. 1대1로 8mm예요. 네, 나중에 인면도 B 방향, 다시 B 또는 뭐 B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절이 스케일.
스케일 꼭 쓰셔야 돼요. 스케일에 준한 것도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밑그림은 다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글씨에 마감을 쓸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위치에 지시선을 또 미리 해주셔도 되세요. 네, 요거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한꺼번에 저처럼 하시고요. 아직 내가 어떤 선을 먼저 그리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벽체 그리고 가구 그리고 본선으로 작업하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작업할 것들에 대해서 책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있어서 일단은 작업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냥 다 딴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벽지는 좀 넓게 작업을 해주세요. 30분의 1로 작업을 하실 때 나중에 이 벽지를 왜 표현을 하느냐, 투시도 그리실 때 조금 편하세요. 투시도 그릴 때 원근감을 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려보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한 500단위로 지금 위치점을 찍었습니다. 네, 찍었고 역시 나중에는 가는 선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형태만 살짝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또는 나중에 가구 그리시고 전반적으로 다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본선으로 바로 가는 선으로. 네, 일단 형태는 다 작업을 했습니다. 밑그림.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치수선, 치수보조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쪽으로 현관 턱이 더 중요하겠죠? 가구는 움직여지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중심선과 모르타르 마감. 여기 길이를 또 맞추기 위한 보조선도 또 필요했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럼 제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외곽부터 굵은 선으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를 잡을게요. 네, 그러면 외곽은, 인면의 외곽은 굵은 선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홀딩은 가는 선이에요. 외곽만 먼저 할게요. 헷갈리시니까. 네, 작업을 하실 때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를 잘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또 간격은 잘 맞아 떨어졌는지, 이거 다시 그리시려면 지우개질을 쓰셔야 하잖아요. 지우개질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래야지 도면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일 수가 있어요. 밑그림을 귀찮아 하시면 안 되세요. 손재도 하실 때는. 그럼 외곽은 굵은 선으로 땄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구를 그릴게요. 가구는 중간선. 여기 타일이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후드가 들어가고, 여기는 싱크대하고 냉장고기 때문에 구분선이 좀 필요하세요. 네, 걸레바지는 가는 선. 네, 여기에 후드 한 50mm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고, 네, 냉장고 상하부장 사이에, 상하부 사이에 약간 틈이 있잖아요. 싱크대 상판은 한 통으로 가고, 네, 좀 두껍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책상보다 조금 더 상판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작업을 해두었던 스트라이프, 이거는 가는 선으로 줄게요.
네, 위에도 있었는데 제가 안 그렸네요. 그러면 간격을 조금씩 좀 확인을 하시면서, 네, 간격이 한 요만큼 남아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미리 그려두셔도 좋았겠죠? 네, 제가 빼먹었어요. 상부장 위에를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타일을 그려볼게요. 네, 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반만, 네, 반만 하시되 역시나 이것도 밑그림을 살짝 그려두시고, 선은 매지가 있기 때문에 두 선으로. 네, 그런 다음에 45도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만나는 데가 있어요. 큰 데에서 기준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45도로 했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는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는 가는 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표현만 유광일 것 같다라는 이렇게 표기를 조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구선이 조금 약한 데가 있다 그러면 중간선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라면 그 다음에 네, 각각 치수, 네, 치수들을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네, 치수선 빼고 전체 치수, 세부 치수,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위치를 잡아두시고 길이 간격은 네, 여기 하나 써줄 거고 여기 하나 써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걸레바지 써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네, 가로선 더 빼야 되겠죠? 네, 여기 왼쪽은 몰딩. 네, 오른쪽은 걸레바지 써줄 거예요. 그래서 네, 위치를 잘 보고 네, 그래서 치수선, 가로선들을 다 했으면 이제 세로선. 세로선 하실 때는 인면에는 1.3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점을 찍고 가는 선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1.3선이니까 끊어주세요. 네, 오른쪽도 맞췄어야 되겠죠? 네, 그럼 위치를 잡아두시고 여기도 1.3선. 네, 치수선 뻗고 점 네, 이렇게 1.3선인지 그다음에 치수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치수선의 길이 잘 맞춰주시고 반차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여기도 길이를 맞춰주고 여기도 120 마감 없네요. 네, 그럼 치수선도 뽑았죠. 그리고 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만나는 데는 네,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다 찍어주시고 네, 점을 다 찍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문자 보조선 네, 짧게 가셔도 되고 네, 우리 다 천장로에 4mm로 준한 치수 문자 높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네, 문자 높이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세로는 왼쪽에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보조선을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치수하고 마감을 써주시면 됩니다. 또박또박. 네, 일단 6천. 여기는 스케일로 재셔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네, 1450, 120. 네, 그리고 여기는 지정 몰딩 마감. 이렇게 써주시고 박스를 보기 좋게 본선으로 그리기 전에 무조건 보조선. 보조선하고 박스. 글씨 쓰실 때 조금 번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종이 같은 걸 대고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문짝 열리는 거, 중간 잡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1.3선으로 가는 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는 지점을 찾으시면 거기가 절반이세요. 45도를 기준으로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면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뗀 다음에 작업하셨던 거, 이제 전체 테두리 선을 굵은 선으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 위치를 잡아 두셨던 거를 잘 보시고서 전체 테두리선 굵은 선으로 작도를 해주시면 되세요. 수평을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한 장에 이렇게 지금 지금 한 장에 도면이 이렇게 테두리선 10mm까지 한 장에 왼쪽에는 천장도 오른쪽엔 인면도로 테두리선까지 해서 도면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시도 설명하겠습니다.